주제는 알박기냐 눈독이냐라고 했는데요. 이 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양인데 오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에서 직접 이건 좀 도가 넘어간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수현 수석의 얘기와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의 근거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비상식 올염치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아무리 막가자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괴산 국민 눈치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해양은 원래 이제 예전에는 대우그룹의 계열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의 55.7%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더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은행 등 KB 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그런데 이동걸 회장이 과거에 친문 인사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예전에 이제 2020년이죠. 재작년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발간 축하연에서 이해찬 대표의 말씀 우리가 20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같이 건배사를 하기도 해서 당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혹시 알박기를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알박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알박기가 아니죠. 그 알박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얘기다.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혀 내놓고 있질 않아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산업은행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2월 말에 어떤 내부 추천을 했고 그게 3월 9일 대선 예. 전에 주총에다가 이제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그 선임이 된 건데 예. 그걸 이제 대선 뒤에 지금의 상황에서 마치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선임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예.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알박기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박두선 신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2월 24일에 당시 대주주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에서 이제 내정을 했었고 후보가 8명이었는데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대선 하루 전이죠. 이때 이제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하루 뒤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8일 주총서 확정이 됐는데 이미 대선 한참 전에 내정을 했는데 질 줄 알고 내정했겠냐. 그렇죠. 알박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뭐 저는 인수위 대변인의 대변인 정도 되는 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김은혜 대변인의 대변인이라. 뭐 그쯤 되는 거죠 뭐.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님이. 아이 무슨 말씀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 국회의원 이런 겸손하신 분이.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알박기라고 보는 게 첫째는 대선 직후에 이게 금융위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예. 이제 산업은행도 어쨌든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산업은행은 국책 자금을 이게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받은 이 사적 기업들, 주식회사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국책금융기관인데 금융위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여러 이제 이 국책기관들에게 국책금융기관들의 공문을 보냈고 자 새로운 이 정치 권력이 탄생을 했으니 이제 인사 좀 스톱해라 당분간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스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공문이 갔는데도 굳이 지금 이 인사가 강행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산업은행장이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장이잖아요 보면. 예. 근데 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 두 대통령 정부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산업은행장으로 임명이 됐었고 2연임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이동걸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해찬 대표 관련된 행사에 나가서 이해찬 대표가 우리가 민주당이 20년 집권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자 우리의 20년을 위해서 이렇게 건배사를 했던 걸로 인해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그런 어떤 경력이 있는 분이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장이고 이분이 지금 새로 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임명하신 박두선이라고 하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지금 박두선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4년 동안에 4단계의 고속 승진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무에서 전무, 부사장, 뭐 지금 요번에 이제 사장 선임까지 예정된 것까지 해서 4단계의 고속 승진을 4년 동안 해서 이분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특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상황인데 예.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어떤 상황적 맥락 때문에 알박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안호영 의원님이 계속 옆에서 뭘 적으시는데 네. 하나씩 얘기를 해주셔야 하나씩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반박을 하시죠, 뭐. 예, 여러 개 말씀을 주셔서 네. 하나씩 좀 따져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먼저 우리가 우리 금융위에서 이제 국제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기 말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 좀 전제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니까 2월 24일에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추천 절차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3월 8일 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거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내부의 인선 절차들이 쭉 거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 절차를 뒤집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가로막는 오히려 더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인가요? 예, 그분이 건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된 그런 건배사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해명을 좀 들어보면 이해찬 전 당대표께서 이제 정치를 떠나는 마당에 관련된 자서전을 내놓고 이제 고별을 하는 마당에 덕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예.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너무 그 부분을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절차상으로는 또 산업은행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그런 또 근거가 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연히 추측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박두선 이번에 신임 대표로 추천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분의 대학 동창이라는 건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하면 정말 그거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창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동생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동생의 대학 동창이라는 건데 만약에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대통령 친척의 사돈의 팔촌의 대학 말하자면 동창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거는 우리 상식이 안 맞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되시면 그 사돈의 팔촌까지 대학 친구까지 다 타져가지고 이게 인사가 공정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뭐 국내 아닐 것 같아요. 뭐 100대 기업, 뭐 300대 기업의 주요 임원, 뭐 등기 임원 자리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꽤 많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저기 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저도 유심히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한 언론사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현장에 직접 한번 방문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업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뭐 배도 승선하고 이랬는데 현장에서 안내를 했던 분이 이 박두선 그때 당시에 상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대통령께서 오시면 사실은 현장 안내를 한다든지 의전을 하는 게 사장이 하는데 상무급 인사가 안내를 하고 의전을 이게 주도를 하는 걸 보고 대우조선해양 내에서도 다들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급이 낮은 상무가 이게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이걸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내부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면 이분이 박두선 씨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거의 4번의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을 보면
이분이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 인적 관계 네트워크로 인해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사장으로 지명된 것도 여기에 맞춤형으로 인사를 한 예.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참 그 의심을 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은 의심으로 끝내야지 네. 의심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알박기다. 이게 논리비약을 해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박두선 그 신임 대표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86년도에 입사를 해서 30년 이상 거기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그 저도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의존도 하고 설명도 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사정이 그 전임 대표이사가 임기가 끝났고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좀 새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그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선업에 좀 불확실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해서 빠르게 말하자면 경영진을 유능한 경영진을 뽑아서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내부에서 가장 베테랑을 한 거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과연 내부 베테랑일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베테랑처럼 만든 분은 아닐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음, 사장이 브리핑을 하고 보통 의전을 하는데 네, 네. 당시 상무인 음. 박두선 선, 당시 네, 상무가 네. 브리핑했다는 부분에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장은 대통령 옆에 있고 임원 주요 임원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네, 현안 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를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그 이제 요 어느 신문인지 어느 기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금방 검색해 보면 예.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무가 주도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안내를 했던 거, 요 상황 자체가 과거에 비추어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내부 사정이었다. 대우조선 해양의 예, 경우에 예, 그렇다는 그렇죠. 거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단 말씀이죠. 하나의 언론사에서 하나의 보도를- 언론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던 내용이 그 전에 있었던 남상태 사장이랄지 그 이후에 정성립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무를 단 후 대표이사까지 뭐 4년 정도의 4년여에 그러니까 박두선 신임 대표이사보다 짧은 기간에 사장을 달았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슷한 경우들 아닐까요? 구조적으로. 예, 남상태 사장은 이제 당시 네. 산업은행에 사는 과정에서 이제 매각 문제 때문에 네. 재무였던 네. CF가 사장이 된 경우였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도 근데 사실은 요번에 요게 지금 한 2년 전인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현대조선하고 합병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렇죠. 몇 예. 군데서 이게 승인을 안 해주면서 합병이 무산이 됐는데 현재도 이게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국가의 예산이 한 5조 가량이 지금 투입돼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조 조정을 하고 현재 매년 적자가 아마 조 단위로 적자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탈출하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큰 틀에서 보면 구조 조정을 하고 국가에서 회수한 공적 자금을 지금 이렇게 뽑아내는 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물러나는 문재인 정부와 매우 가까운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산업은행장이 지금 이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지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국가의 그 돈이 많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빨리 경영 정상화를 하고 또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가장 급선무죠. 그러려면 결국은 가장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를 대표이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그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 내부에 있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뭐 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장 오랫동안 그 근무를 하면서 그 방면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전문가로 물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 잘했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절차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조금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중요한 건 거의 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지금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수많은 임직원들을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인적 관계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의심의 여지가 많은 인사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주식회사거든요. 이건 정확히 공기업은 아니죠. 예,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실은 하시라도 해임 절차를 밟으려면 밟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공기업 사장이나 뭐 이사장의 무슨 임기가 있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제 과반이 넘는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예, 그래서- 이사회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쉽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주총이 예, 그래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일을 잘 하고 정말로 성과를 내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과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계속해서 하시면 되죠. 혹시 그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박두선 심 대표 네,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능력이 없다라는 정황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저도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 꽂았다.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인수위 내부에서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동창이다. 아니 인수위 내부에서 어떤 자료를 뭐 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그럼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분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기다라고 하는 인적 관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 요번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임명이 됐던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계속 이 주도로 임명된 사람이다. 요 세 가지 정황은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정리를 해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이동걸 그 산업은행 회장이나 혹은 청와대가 이제 개입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근거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렇게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입사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근무를 했고 또 조선소 소장도 하면서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됐고 또 할 만하다고 이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됐을 거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확대시켜서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이 절차 자체는 대통령 그 선거 이후에 된 게 아니라 주요한 절차는 이미 그 이전에 다 확정이 돼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볼 때 그건 이제 그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이게 물러나는 정부와 잘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른바 논두렁식의 재탕이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의 동생의 동창이 나오면서 알박기다. 그것도 이제 사실상 정확히 따지면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 나오는 게 두고 일단 흠집내기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임기만에 높은 편이니까 사실상 흠집내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 본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아니 그 김정숙 여사 옷값 부분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그 모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게 700 몇십만 원 또 200 몇십만 원을 가서 현금 봉투로 쭉 지급했다. 만약에 현금 지급했다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거기는 청와대에서 나왔는데요. 박수현 수석의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이너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확히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디자이너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글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들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우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드릴 수는 있어요. 네. 드릴 수는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뭐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거래 패턴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거를 현금으로 그것도 지금 그 기사가 보면 각각 다른 두 번의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그걸 매번 현금으로 가서 지급을 한다 이거는 통상의 상식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현금이 그러면 무슨 사비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누가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통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700 몇십만 원, 현금으로 200 몇십만 원, 고개가 갸우뚱해진 예.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 이제 작가가 확인을 해줬는데요.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전액 삽이고 특활비는 아니다라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얘기한 내용입니다. 라디오에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요. 저는 참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좀 밝히면 팩트를 좀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사비였다 또 이렇게 나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관련이 없다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좀 말하자면 확인을 하고 근거가 없으면 근거 없는 얘기를 했으면 근거 없는 얘기 했으니까 좀 사과도 좀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좀 더 높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우조선 해양 문제도 아까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특정인 사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정황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아까 그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 추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고 옷값도 마찬가지예요.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몇백을 그냥 계속해서 간다. 이거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에요. 물론 그게 사실은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통장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일부러 봉투 준비해서 갈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어쨌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대부분 대목이 현금을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쓸 때는 신용카드를 쓸 때는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를 쓸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공제. 주로는 신용카드를 쓰죠. 소득공제가 있는데, 예. 아니요, 그 부분이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700 몇십만 원 그거 저 통장에서 뽑기도 귀찮아요, 사실은. 140장에 5만 원짜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내부적인 관행이나 이런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인이나 또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했다고 했을 때는 또 그럴 만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개인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께서 혹은 청와대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확인도 하고 계속 의혹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신뢰들을 우리 국민들 간의 신뢰들을 깨트리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정치 문화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두 분이 다른 주장이지만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